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전 회장입니다. 아침이 또 밝아왔습니다. 또 하루를 또 시작하는 마음에서 또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게 참 힘들어요. 새벽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면은 뭐 좀만 그래도 좀 일어나다 보면은 좀 더 자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한 5분만 더 잘까 더 잘까 더 잘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막 5분이 막 30분이 지나가고 그렇더라니까. 일어날 때는 그냥 바짝 일어나야 돼요. 그냥 일어나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잠을 깨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신 좀 차리도록. 그렇게 해야지 자꾸 뭐 이불에서 뭐 뒹굴뒹굴 하다 보면은 시간만 지나가고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찍 일어나서 또 하루를 또 새롭게 즐겁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잘해줘봤자 돌려주는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살다 보니까 잘해줘봤자 돌려주는 것 없는 사람 유형. 어떤 사람 유형이냐? 한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있더라고. 뭐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유형이 있어. 호의를 베푸니까 그걸 권리로 착각하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마음으로 베풀었더니 아주 간까지 내놓으라고 성합니다. 그런 친구들 좀 보이더라고 보니까.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유형. 이런 친구들은 잘해줘봤자 의미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두 번째, 무조건 내 말만 맞아. 내 말만 맞아. 그렇게 말하는 유형이 있죠.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의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떼쓰고 우기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친구도 잘해줄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쿨함과 무례함을 구분 못하는 유형이 있어요. 이 뇌를 거치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은 쿨한 게 아니고 무례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자기가 쿨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들 조심해야겠죠. 네 번째는 주는데 아주 인색한 그런 유형이 있어요. 남들이 주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받아 챙기면서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은 요만큼도 주는 것도 아까워하고 생색내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거죠. 아주 주는데 인색한 유형, 이런 유형들도 잘해줄 필요 없고요. 다섯 번째, 모든 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보여. 보니까 하여튼 좀 굉장히 위험한 유형입니다. 이 선물을 줘도 뭐 칭찬을 해도 혼자서 뭔가 숨은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땅굴을 파면서 내 호의를 곡해하고 나에게 선을 긋는다. 일단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부정론자들, 이런 사람들 안 좋은 거야.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거 잘 참고해서 이런 부류들은 될 수 있으면은 어울리지 마십시오. 부류들하고 어울리지 마시고 잘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시간에 차라리 그냥 책이나 읽고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철회장도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책을 보려고 합니다. 정신 수양하는데 그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삼성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사진 속의 인물이 그 웬델 위크스 코닝 회장이네요. 코닝 회장. 한국은 코닝의 제2의 고향이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우정에도 감사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한국 투자 50주년을 맞아가지고 방한한 그 웬델 위크스 코닝 회장은 어제죠. 어제 보니까 서울 신라호텔에서 그 기자간담회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차세대 초박막 밴더블 글라스 제조 통합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소재 기업의 코닝은 향후 한국을 밴더블 글라스 생산을 위해서 글로벌 허브로 키운다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고요. 위크스 회장은 밴더블 글라스 제조 통합 공급망 그런 구축은 앞서서 10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키로 한 계획의 일환이다. 이미 충남 아산 코닝 그 제조 공장에서 차세대 초박막 밴더블 글라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앞서서 위크스 회장은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에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한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다고 하죠. 수천 명을 고용해 왔다. 앞으로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어요. 이렇게 위크스 회장은 한국을 세계 최초 코닝의 첫 통합 그 제조 공급망 허브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꼽았더라고요. 우선 한국이
혁신의 중심인데다가 코닝의 제조와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은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유로는 혁신적인 고객사와 가까운 곳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서도 한국 무엇보다도 헌신적이고 대단한 코닝 임직원들이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죠. 현재 코닝은 한국에 임직원 3천여 명을 두고 있어요. 꽤 크네요. 이 코닝은 한국에서 제조한 그 차세대 초박막 그 벤더블 글라스를 전 세계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초박막 벤더블 글라스는 뭐 휴대폰하고 가전,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날 코닝은 얇은 힌지의 그 IT 컨셉의 그 글라스를 공개도 했는데 이 가변 두께의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닝 측은 접혔다 폈다 하는 그런 힌지 부분은 얇게 만들고 가장자리는 더 두꺼운 글라스를 적용했다고 하죠. 위크스 회장은 간담회에서 이재용 회장을 여러 번 언급을 해요. 삼성과의 돈독한 관계를 또 강조를 합니다. 그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삼성과 함께 전자산업을 이끌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흑백 TV로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해서 최신의 벤더블 글라스에 이르기까지 삼성과 함께하는 50년 그 파트너십과 혁신은 유산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죠. 이 유산은 지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닝과 삼성의 인연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당시에 두 회사는 그 불안관 TV용 있죠. 그 유리 협력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긴밀한 그런 협업 관계를 맺었고요. 95년에는 삼성과 코닝에서 지분 약 50%를 지분을 이제 출자를 해서 삼성 코닝 정밀 소재를 설립을 합니다. 코닝이 2014년 지분을 모두 인수한 후에는 사명을 코닝 정밀 소재로 이제 바꿔가지고 사업을 지속하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코닝 지분을 9.44%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2대 주주이기도 하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는 이 고릴라 글라스라고 불리는 코닝 강화 유리가 쓰이고 있어요. 코닝은 삼성의 선대 회장부터 이제 시작된 우정을 나의 오랜 벗이자 훌륭한 벗인 이재용 회장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장과 내일 만나가지고 우리의 50년의 파트너십과 혁신의 역사를 함께 축하하고 주요 기술과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거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그런 협력의 동반자네요. 보니까 이렇게 또 코닝에 대해서 또 한번 알게 됐습니다. 코닝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또 가전업계 화두로 지속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 가전을 생산해서 재활용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지구 환경을 생각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전 과정에서 지구 환경을 생각하겠다는 의미라고 했죠.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고 유럽의 최대 가전 전시회죠. 현재 IFA, 이파 이게 현재 1일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려요. 그 이파는 미국의 국제 전자 그 제품 박람회죠. 이 CES하고 스페인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하고 함께 이제 세계 3대 이제 가전 전시로 꼽히는 것 같아요. 가전업계 빅2인 삼성과 LG전자는 한 목소리로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EU, 유럽연합이 친환경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들 업체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까에 있는데 삼성은 올해 그 이파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싱스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솔루션을 공개를 합니다. 올해 새로 도입한 탄소 집약도 인사이트 기능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또 전력회사 등과 손을 잡아가지고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오토 DR 서비스도 제공을 하죠. 삼성전자는 독일의 그 SMA하고 손잡아가지고 태양광 패널로 그 에너지를 생산해서 가정용 배터리에 보관을 하고요. 스마트싱스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넷제로 홈 솔루션도 전시를 합니다. 이렇게 특히 유럽 시장에서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인 EHS 성장을 기대하는 거죠. LG전자는 이번 전시 주제를 모두를 위한 즐거움과 지속 가능한 삶으로 잡았는데 LG전시관에는 소형 모듈러 주택의 LG 스마트 코티지 체험 공간도 마련된 것 같아요. LG전자는 그 홈 에너지 솔루션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도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AI 등 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환경에 보탬이 되는 기능을 넣은 가전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삼성이 이파에서 처음 공개된 그 세탁기가 있어요. 에코버블 그런 기술과 AI 기능을 합쳐서 만든 제품인데, 이 풍부한 세제 거품이 옷감사에 침투를 해가지고 얼룩을 지우는 거야. 얼룩. 이렇게 에코버블 기술은 찬물에서도 빠르게 아주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 구입해서 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하이닉스가 현재 그 HBM이죠. 지금 HBM을 동력 삼아 가지고 D램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는데, 이 4세대 HBM인 HBM3를 단독 양산하는 효과 같아요. 하이닉스는 업황 회복과 더불어서 수익성 높은 그 HBM3 판매로 실적도 점점 나아질 것 같고, HBM3 양산이 늦어진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다소 하락을 했는데, 메모리 스스로 연산하는 기능을 더한 HBM PIM으로 인전 메모리 가격 회복기에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영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삼성의 2분기 D램 시장 점유율 보니까 매출 기준 39.6%네요. 1분기는 43.2에서 3.6%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D램 시장 점유율이 30%로 떨어진 것은 이례적입니다. 삼성은 지난 2016년 3분기 50.2의 점유율을 올리면서 D램 시장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이 같은 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6개 분기 연속으로 40%의 점유율을 지켜왔죠. 삼성과 달리 하이닉스는 점유율이 올랐습니다. 하이닉스 D램 시장 점유율이 올해 1분기 24.4에서 2분기 30.1로 5.7%나 올랐네요. D램 매출은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증가를 했는데, 하이닉스가 48.9, 삼성전자가 8.6%. 하여튼 하이닉스가 좀 크게 올랐네요. 보니까 많이 올라서 점유율도 뛰었다. 이렇게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30%에 진입한 것 역시 드문 일입니다. 이 30%를 넘어선 거는 2020년 2분기 이후 약 3년 만이에요. 3년 만. 하이닉스는 통상 20%대 점유율을 유지를 했고요. 이렇게 두 회사의 점유율이 갈린 주요 원인은 HBM3로 분석이 됩니다. HBM3, 이 고부가 제품인데, 이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를 대폭 늘려가지고 빠른 연산 처리를 돕는 그런 HBM은 AI향 반도체로 꼽혀요. 하이닉스는 지난 2013년에 미국 반도체 기업 AMD랑 함께 HBM을 가장 먼저 시장에 공개를 했어요. 최신의 4세대 제품인 HBM3도 지난해 6월 업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했고, 삼성은 연내 HBM3를 양산할 예정인데 하이닉스보다는 좀 한 발 늦은 것 같습니다. 2분기에는 하이닉스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HBM 같은 고부가 제품에서 매출을 확보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강해지는 그 메모리 업황 회복에 이제 고부가 HBM3 수혜까지 인전 누리다 보니까 3분기부터 실적이 점차 개선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 손실은 1조 한 7,500억 정도 추정되는데, 지난 2분기에는 적자 규모가 한 2조 9천억까지 가까웠죠. 한 1조 원 이상 개선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HBM 4세대 제품인 HBM3 시장은 그 하이닉스가 선점했으나, 이제 삼성전자가 5세대 제품 HBM3P를 비롯해서 HBM 차기 제품하고 메모리 자체적으로 연산까지 가능한 차세대 제품 HBM PIM 제품을 토대로 해가지고 HBM 시장에서 영향력을 이제 키운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HBM PIM은 연산 작업에 필요한 그런 프로세스 기능을 메모리 내부에 탑재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가 대량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량 데이터 처리를 필요한 그런 AI 작업 속도 향상을 지원하겠죠. 하이닉스도 AI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용량의 확장성이 특징인 CXL이죠. CXL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연산 기능을 통합한 CMS 이거를 개발을 합니다. 이 솔루션을 현장에서 하려면은 그 하이닉스의 메모리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하이닉스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될 거라고 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AI 열풍으로 AI 연산을 돕기 위한 제품과 메모리 솔루션 개발에 팔을 걸어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향 반도체 개발 역량이 미래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하다. 잘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삼성과 하이닉스 등 메모리 공급 업체들이 이제 감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를 좀 보였죠. 그래서 1.3달러대에 주저앉았어요. 기존의 D램 제품이 재고가 워낙 많이 쌓여 있는 탓에 가격이 더 떨어졌는데, 다만 차세대 제품 아까 말한 것처럼 뭐 HBM이나 아니면 DDR5가 있어요. 이 DDR5 가격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 반도체 불황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분석에 힘을 싣고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DDR5 또 HBM 등 이 차세대 D램에 주력하는 만큼 이 늘어나는 수요에 힘입어서 실적도 개선될 거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D램 익스체인지를 보니까 PC용 D램이죠. DDR4 8기가짜리 이게 8월 평균 고정가가 1.30달러를 기록했고요. 지난달 1.34달러보다 2.99% 하락을 했는데, 이 D램 고정 가격은 이 기업 간의 계약 거래 금액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수급하고 관련해서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DDR4 제품 가격 하락의 배경으로 높은 수준의 재고를 꼽았습니다. 그 트렌드포스가 이제 PC 제조업체들은 이 DDR5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시작했고, 이 공급 측면의 높은 재고로 인해서 DDR4 제품 가격이 계속 하락했다고 하죠. 실제 점차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서 DDR5 가격은 올랐는데, DDR5의 16기가 이 제품의 경우 이달 3.4달러를 기록을 해가지고 지난달보다도 한 7.26% 올랐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일부 D램 구매자들은 7월 말께 DDR5 모듈의 가격 인상에 동의를 했고요. PC OEM 업체들은 8월부터 D램 공급업체랑 계약을 연이어 완료를 했어요. 이렇게 공급업체들이 이 가격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많은 PC용 D램 구매자들은 DDR5 제품에 대해서 소폭의 가격 인상을 수용한 거죠. 삼성은 오는 4분기 최첨단 공정에서 PC용 D램을 생산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일단 DDR4 가격 하락 영향으로 이제 D램의 고정가도 지난달보다 떨어졌는데, DDR5 가격이 오른 것을 업황 회복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해요. DDR4에서 DDR5의 세대 교체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업황 회복은 물론이고 이제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을 하고요. DDR5는 현재 상용화된 DDR4보다 성능이 2배가 높아요. 낸드 플래시 경우 범용 제품 128기가짜리 고정가는 평균 3.82달러로 지난달과 같았다, 그렇게 보고 됩니다. 앞서 트렌드포스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서 오는 2024년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수요가 다시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의 반등의 기회가 될 거다 전망을 합니다. 메모리 공급 업체들이 내년에도 메모리 감산 전략을 지속할 거라고 하는데, 현재 메모리 제품의 낮은 가격을 고려할 때 이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그 비트 수요율 성장률이 전년 대비 각각 13%, 16% 늘어날 거라고 하고 있고요. PC용 D램의 경우 내년 후반기에 DDR4에서 DDR5 세대 교체가 본격화되면은 연간 성장률을 12.4%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수요 급증에 따라서 서버용 D램의 연간 성장률이 17.3%에 달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D램하고 HBM 등 고부가 제품에 집중을 해요. 그 메모리 그 업턴에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이 두 회사는 AI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평균 판매가 높은 DDR5하고 이제 HBM 출하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DDR5 분야에서 어깨 선두를 지키고 있는 하이닉스는 주력 제품인 64기가짜리 제품하고 고성능 제품인 128기가짜리 제품 시장을 전체를 독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하이닉스 주가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또 두 회사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도 서로를 HBM 업계 1위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기술 개발과 공급 확대 사활을 갖고 있는데, 이 4세대 HBM3 공급에 이어서 5세대 제품인 HBM3P하고 HBM3E 공급도 준비 중입니다. 그래 트렌드포스가 집계한 올 2분기 D램 시장 점유율에 보니까 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24.4에서 30.1%로 5.7%포인트 상승을 했다고 하죠. 이 같은 점유율 확대 원인이 HBM3가 꼽히는 거예요. 2분기에는 SK 하이닉스의 약진이 두드렸는데, HBM 같은 고부가 제품에서 매출을 확보한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지는 메모리 업황 회복에 이제 고부가 HBM3 수혜까지 누리면서 이제 3분기 실적부터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HBM3P를 비롯해서 HBM 차기 제품하고 메모리 자체적으로 연산까지 가능한 그 차세대죠. HBM PIM 제품을 토대로 해서 HBM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운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가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엉망이지만은 이 엉망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길지는 않으니까 조금만 참고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일이기 때문에 또 신나게 한번 보내봅시다. 감사합니다.